날씨가 엄청 덥죠? 다음 주엔 더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운 여름 시원한 아와 함께 오늘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도 좀 주저리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오늘 이야기에 영감을 준 책들도 소개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산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우제는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요즘 말로 웰빙, 웰라이프 정도? 제 이메일 계정이 웰빙 웰다이인데요. 한 번은 외국 친구에게 메일을 알려줬더니 크게 웃더라고요. 제가 뜨끔 문법이 맞지 않나? 이게 콩글리시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황하지 않고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의미예요.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통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에 친구 클리톤이 탈옥을 권했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때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길래 클리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난 설득할 자신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며 더욱이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요. 역시 소크라테스는 다르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나 봐요. 2020년 작년 추석이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훈아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스 형에게 물어봤는데 테스 형도 모른다 것 카데이에 라고 했어요. 정말 소크라테스가 모른다고 했을까요? 떠들썩한 화제몰이 뒤에 나훈아 씨의 사촌 동생 나진기 씨가 본래 그 노래는 큰아버지 산소에서 영감을 얻었고 큰아버지를 기리는 노래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테스 형은 사실 나훈아 씨의 아버지의 예칭이었나 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대답이 아들아, 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셨나 봐요. 부모님들은 이 대화의 뉘앙스를 가슴으로 공감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로서 받는 느낌 알죠? 그러니까 아들아,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 스스로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오기노 히로유키는 테스 형의 유언 같은 이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기본 좌표는 요즘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에픽테토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제로 친구들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라고 말하면 대개 친구들은 그래서 뭐? 라고 하죠. 술자리였다면 야 됐고 잠비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잘 못 꺼내요. 혼자 고민하고 책을 읽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도 참 좋아요. 저도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 평소에 잘 못하거든요. 잘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순간 윤리나 도덕 따위는 뒷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예는 영화나 드라마, 역사책, 윤리 도덕 시간에 숱하게 회자되죠. 윤리 도덕 시간이 좀 졸리긴 하죠. 드라마는 이런 갈등 구조가 있어야 재미도 있고 공감도 가요.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가? 여튼 테스 형의 마지막 가르침은 윤리와 도덕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주제는 우주에도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대전제에 귀속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근데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인과의 법칙으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다면
이 목적 있는 우주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총장을 지내셨던 한동석 선생님은 우주변화 원리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우주의 목적을 공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우주의 변화에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목적성이 인간의 무력이나 명예욕, 애욕 같은 그런 사적인 목적성이 아니라 우주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안고 돌아가는 기계적인 운동의 결과이긴 한데 이 4계절의 순환 가운데에서 인간과 만물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 현상이 일어나죠. 우주에는 음양오행이란 절대적인 변화 법칙이 있고 이 큰 틀 안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란 우주의 공의의 목적과 합이라는 삶이어야 한다. 다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매 순간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도의 목적과 하나 된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사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느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열매가 되느냐, 낙엽이 되느냐. 그러니까 비유하면 개미로 살 것이냐, 배짱이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는 대개 배짱이로 살고 싶지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괜찮은 제목 같은데? 자, 이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사람의 인생이란 우주의 거대한 변화 주기에서 보면 정말 하루살이가 아닌가 싶어요. 영국 우주국의 과학자 루이스 다트넬의 오리진을 지난번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구의 기후와 지각에 큰 영향을 주는 우주의 큰 반복적인 주기가 있는데 약 12만 년에서 13만 년 주기라고 했어요. 이것을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에 따라 우주는 빈기와 간빈기를 반복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주에도 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겨울은 빙고, 빙하기예요. 약 12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의 양과 기온이 가장 높았던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우주의 여름의 끝자락,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루이스 다트넬은 이 우주의 주기적인 변화가 지구의 환경을 비롯해서 인간의 역사, 정치, 사회의 탄생, 진화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빅 히스토리에 비해서 인간의 생로병사 주기는 겨우 70, 80, 길어야 100년?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좀 비겁하고 좀 속이기도 하고 남을 울리기도 하고 가끔 나쁜 짓도 하면서 살면 뭐 어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같아요. 누릴 걸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 하마터면 착하게 살 뻔했다라고도 해요. 맞죠? 단 우주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게 들리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쌓아라, 세속적 욕망에 끄달리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정확한 진실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사리사욕과 공도의 목적을 인심과 도심으로 설명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천지와 하나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 또는 본래 자성이라고도 하고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타고난 각자의 기질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성미가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냉정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등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본성이 각자의 오장육부 기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위태로운 마음을 마치 망아지가 꼬투리를 끼워서 날뛰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처럼, 망아지? 송아지구나, 송아지. 송아지가 꼬투리를 끼워서 날뛰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처럼 미약한 본성, 도심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고 수양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전생과 윤회가 불교의 교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 한민족의 생사관이 불교와 습합된 것이죠.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이지만 이 몸뚱아리는 내 영혼을 완성하기에는 마치 배터리가 시간이 짧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주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 간다. 이것이 우리의 생사관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 그럴까요? 전생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몇 권 봤는데 뭐 영원히 윤회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봄, 여름 동안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고요. 벌레가 먹고 병든 사과는 떨어지고 잘 연근 사과만 수확을 합니다. 수확이 끝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공통점이기도 해요. 유불성, 기독교, 이슬람 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는 공통적으로 마지막 수학의 시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 다른데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에 있는 공통점이죠. 저는 이게 인생의 황금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탈레스나 피타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등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탐구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현재의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서양 철학이 우주론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사념적인 논쟁으로 빠지게 된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주의 법칙을 깨치지 못한 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테스 형은 비록 우주의 법칙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못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위대한 철학자답게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독미나리즙을 마셨던 것도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올바르고 훌륭하게 산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시시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살기에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너무 짧은 이 한 생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주의 역사와 더불어 성숙해가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긴 우주의 주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윤회와 전생을 거듭하며 성숙해온 것이 아닌가. 오늘 주저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가져와서 이야기를 풀어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